A 엄마는 오늘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공하셨어요. 저 지금 충분히 비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주세요. 나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기 권리감을 찾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알고 있지? 그렇지. 자기 권리감이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자기 권리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어떤 특정한 영역이 있어. 그 영역의 종류와 깊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야.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멈춰줘. 그만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자기 권리감이야. 근데 남편은 어때? 그런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전히는 잘 못했고 30 이후에 그래도 조금 내 권리감 찾은 것 같아. 남편 찾고 있어? 나도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야.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지배하는 계층에 있는 부모들, 그 부모들은 본인의 자녀들을 지도할 때, 그리고 가르칠 때, 교육할 때 내 권리를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것, 침범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대. 그리고 부모로서 그걸 모범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의 모습으로 계속 노출을 시켜주는 거지. 그런데 노동자 계층의 부모님들은 타협하고 양보하고 내가 조금 희생을 하는 한이 있어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삶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까지 시킨다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도 어린 시절 노동자 계층의 부모 밑에서 자랐고 나 역시도 그런 환경 속에 늘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내가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참 많이 하게 되었거든. 나는 어린 시절에 분명히 이 상황이 나를 너무 기분 나쁘게 하고 내가 너무 상처가 되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리고 나서 집에 올 때 괜찮으면 상관없어. 이건 내가 자기 권리감을 침범당한 게 아니야. 그런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가 계속 기분이 안 좋고 내 심장을 뭔가 누군가가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자기 권리감을 침범당했다는 증거야. 그런데 나는 침범당하면서도 그 상대에게 멈춰주세요. 나 사실 기분이 안 좋아요. 무례하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내가 어느 날부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기 권리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지안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권리감을 지켜내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야. 우리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잖아. 나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우리 둘만의 힘으로 집을 얻고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살다 보니 남편 혼자 외벌이로는 이게 생활이 녹록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지안이를 낳고 내가 18개월 만에 다시 현장에 복직을 하게 되었어. 사실 그때 나 지안이 더 키우고 싶었거든. 그런데 내가 사실 경제적으로 일을 하러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때는 친구였어. 지금은 친구가 아니지만 그 친구만 만나면 늘 뭔가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내가 사실 너의 그런 언어들 때문에 상처받아라는 말을 잘 못하겠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속이 좁아 보이고 내가 성격 나빠 보이잖아.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기분이 나쁘지만 늘 웃으면서 넘기는, 그래서 계속 인연이 이어져 온 그런 친구가 있었어. 내가 18개월의 지안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제 일을 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본인 아이는 21개월이었어. 18개월 아이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러 가? 나는 자신 없어. 그거 아이에게 죄 짓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대사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거든. 그거 아이에게 죄 짓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대. 내가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근데 나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진짜?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 죄를 짓나?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는 죄 지으러 가는 거 아니야. 나는 나만의 커리어를 쌓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가고 우리 지안이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의 안전한 보호막 밑에서 잘 자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 그 친구 언어가 잘못된 게 맞아. 그런데 나는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참고로 나 지금 그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지 않아.
예전에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끈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없었어. 좋은 사람이고 싶었나 봐. 여전히 남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그런데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방해를 놓는 사람들이 있거든. 있지. 해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과 내가 굳이 계속 내 자신을 상처내가면서 인연을 맺어나갈 필요가 있을까? 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요즘은 그 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 연락 안 하니까 뭐가 좋은지 알아? 뭐죠? 같이 만나서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야. 그 친구의 언어도 잘못된 게 맞아. 그런데 나 역시도 성숙한 어른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들어. 왜? 그 이유가 얼마 전에 내가 어떤 모임을 갔거든. 그런데 그 모임에서 A라고 하는 분이 B라고 하는 분을 계속 공격하시는 거야. 뭐라고 공격하시냐면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누구 엄마는 너무 돈돈돈 거리더라. 돈이 전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무엇인가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조언을 해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A라고 하는 분이 B라고 하는 분을 조금 무시한다라는 느낌이 나에게도 들었어. 굳이 저런 말을 왜 하지? 라는 언어를 계속 내뱉으시는 거야. 마치 B를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B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들으시더라고. 다 듣고 A의 말이 끝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A 엄마는 오늘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공하셨어요. 저 지금 충분히 비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이 B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네. 순간 예전에 내 친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던 내가 떠오르더라고. 나도 사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 너 내가 왜 일하러 가는지 알잖아. 내가 왜 일하러 가는지 뻔히 알면서 왜 굳이 내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속으로 막 기분 나쁘다. 쟤는 왜 저렇게 말해? 생각했지만 그 아이 앞에서 내가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다고. 그런데 B라고 하는 이 분은 너무나 무례하지 않게 정중하게 본인이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걸 A에게 내비치는 거야. 두 분을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옷차림은 A가 훨씬 화려하게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옷차림만 화려하지 저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굉장히 남루하구나. B라고 하는 분이 A에게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고 화를 냈다면 똑같은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분은 당신과 나의 생각과 사고와 개념은 엄연하게 달라요를 그 언어로 그 A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저게 자기 권리감이구나. 나의 권리를 내가 스스로 챙길 줄 아는 그분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내 영상에서 엄마들이 무례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아이들에게 모범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영상을 찍어온 게 있는데 그 밑에 어떤 분이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 본인 아이와 함께 편의점에 갔대. 중학생으로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들이 편의점 안에 있더래. 우리 구독자님의 딸이 껌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껌은 편의점에서 대충 다 어디 있어? 계산대 앞에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와 함께 껌을 사기 위해서 계산대 앞으로 갔대. 그런데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욕을 좀 섞어가면서 아씨 뭐야 지금 우리 새치기 당한 거야? 정말 존나 어이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 순간 이 구독자분이 너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래.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 물어보시는 거야. 왜냐하면 내 딸이 옆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야.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지 아니? 지금의 나는 자기 권리감을 챙기기 위한 공부를 많이 하잖아. 이 입장에서 내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야 돼. 학생들 우리 새치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껌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새치기 한다고 오해했구나. 새치기 한 거 아니에요. 먼저 계산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내 권리 챙겨야지. 그런데 학생들이 우리를 오해했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했었던 욕도 사과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친절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거 어렵잖아. 실제로 왜 어려운지 알아, 남편? 화가 나잖아.
화가 난다기보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이었어. 내가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자기 권리감을 챙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 뭐야? 첫 번째는 언어적 능력이야. 두 번째는 용기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가 순간적으로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거 언어 능력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어떻게?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서 언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무조건 바탕이 되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상황에서 내가 용기를 내보겠다고 하는 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언어는 다채롭게 내뱉을 수 있는데 용기가 밑받침되지 않을 때도 있고, 용기는 밑받침이 되었는데 언어적으로 학생들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면 내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한판 붙어보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야. 상대가 무례한데 나도 무례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같은 급의 사람이 되는 거지. A 언니와 B 언니의 급이 달랐던 것처럼. 이 B 언니는 A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같은 수준의 사람인 걸 드러내지 않았다고. 엄마가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거 옆에서 6살 딸이 보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시기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사고하거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를 아이들이 추론적으로 사고를 할 수 없는 단계야.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무리 언어로 말해줘도 아이들이 배울 수 없는 단계.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니?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단계인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삶의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엄마가 그 상황에서 얼굴만 벌개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 분명히 중학생 언니들이 잘못했는데 그럼 이 아이는 무엇을 학습하게 될까? 아, 불합리하지만 그냥 당하는 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 학습하게 된다는 거야. 사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 역시도 엄마가 되었지. 우리 모두 그렇게 엄마가 되었을 거야. 그래서 그 불합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는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도 잘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게 좋았거든. 그래. 그냥 내가 조금 희생해도 좋게 끝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거든. 네가 참아라 하셨거든. 분란 일으키지 않는 걸 원했지. 분란 일으키지 않는 게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지 않는 거야. 맞지.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놀이터에 나갔어. 나 놀이터 자주 나가는 거 남편 알지? 관찰하러 간단 말이야. 4살, 5살 정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2명이서 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B라고 하는 아이를 쿵 쳤어. 그래서 B가 탁 넘어지는 상황이었거든. 이 상황에서 A 엄마가 미안해. 너 친구를 밀면 어떡해.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B 엄마가 A 엄마를 향해서 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 원래 대부분 이렇게 사과하고 사과받고 끝내잖아. 그런데 B가 계속 울었어. 저 친구가 나 밀었어. 그런데 B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 A 엄마가 사과했잖아. 그리고 A 엄마는 어때? 내가 사과했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B가 사과 듣고 싶은 대상은 누굴까? A 아이라는 거야. 그 상황을 보고 B 엄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아. 내 아이가 계속 우니까 A 엄마를 향해서 아 누구 엄마 그런데 우리 아이가 조금 전에 이 상황이 계속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나쁜가 봐요. 그래서 A에게 사과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의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엄마인 당신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A 엄마가 얼굴이 조금 빨개지면서 당황하시는 것이 표정에서 드러났어. 그런데도 사과를 해주는 걸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아이에게 빨리 친구에게 사과해. 친구야 밀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해. 이랬더니 A가 싫어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A 엄마가 잡아서 사과해. 그랬더니 아이가 미안해 하니까 B 아이가 괜찮아지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아 저게 자기 권리감이구나. 엄마 역시도 본인 아이의 권리를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는 의뢰 내 아이의 권리를 묵살할 때가 많아. 왜? 상대방 엄마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상대방의 기분을 살핀다고 내 아이와 나의 권리를 묵인할 때가 훨씬 더 많지. 근데 보통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안이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잖아.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도 아니야. 그런데 남편이 보기에 우리 지안이는 권리감을 잘 지키는 아이야, 잘 지키지 못하는 아이야? 요즘에는 잘 지키는 것 같아. 너무 잘 지키는 아이지. 그걸 굳이 언어적으로만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킬 수 있어. 우리 지안이는 친구가 본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딱 거리를 둬. 그 친구와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그 친구와 나와의 정말 안전한 경계의 선을 딱 벌리더라고. 소심한 것과 내 자신의 권리감을 지키는 것은 엄연하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만일 상대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잖아. 그런데 내가 사실 언어적으로 유창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그냥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나는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다른 주제로 돌리는 거야. 웃으면서 그런데 너 그거는 요즘 어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뭐 하고 웃어버리는 거야. 이거 자기의 권리감을 못 지키는 거야. 방금 전에 네가 했었던 말은 상대에게 별로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이제 그만 멈춰줄래? 나 사실 별로 기분 안 좋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면 그냥 멈추는 것도 괜찮다고. 그런데 멈출 때 웃음도 함께 멈추어야 돼. 하고 내가 지금 좀 기분 상했음을 드러낼 수는 있어야 된다고. 소심한 것과 표현하지 못하는 건 나는 엄연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해. 가정 내에서도 엄마들이 본인 아이의 권리감을 잘 지켜주지 못하는 아주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엄마에게 말대꾸를 하기 시작해. 엄마 그거 아니잖아. 나 이렇게 할 거라고. 이거 자기의 권리감을 내세운 거야. 자, 이때 엄마들이 너 지금 어디서 눈 동그랗게 뜨고 엄마한테 말대꾸야? 지금 어디서 버릇없이 엄마한테 말대꾸 하니? 엄마가 이 상황을 말대꾸라고 치부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이의 권리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엄마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그래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진짜 인격 대 인격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렇다면 네 생각 한번 들어보자. 네 생각 이야기해봐. 이게 아이의 권리감을 지켜주는 거야. 근데 간혹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부모인 우리보다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가 있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사과하면 우리 아이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부모를 우습게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남루한 거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니? 엄마가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말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 엄마 방금 전에 네 말에 설득당했다. 네 생각이 옳다. 엄마가 이번엔 조금 부족했어.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내가 내 말에 확신감이 있어. 내가 내 말을 건네는데 상대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내 생각을 꽤나 잘 말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내가 사회복지과에서 성인 학습자들도 강의하고 20대 젊은 여학생들도 강의를 해. 내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거든.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예뻐요. 한번 손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MZ세대들, 우리 20대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 그럼 옆에 친구들이 야, 너 내려라, 내려라 이러면 뭐 이렇게 하거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얼굴에 자신 있어 이거야. 근데 성인 학습자들 이제 40대 이후의 여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본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드세요 하는데 진짜 예쁘게 생긴 분들이 손을 안 들어. 그리고 만일에 손을 들어도 어떻게 드는지 아니? 이렇게 들어. 확신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니?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핀다는 거야. 그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손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살피더라고. 딱 우리 나이 때의 특징이라는 생각을 했어. 맞지.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살지. 우리가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배웠기 때문이야.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릇 없다고 그렇지. 배웠거든? 남편 나는 버릇 없는 것과 자신의 권리감을 챙기는 건 엄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겠지.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스스로 챙기고 돌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건 배려야. 그런데 나는 없어. 다른 사람만 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야. 내가 상처받는 거, 내가 고통받는 거, 내가 기분 나쁜 건 안중에 없어. 다른 사람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희생이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하는 건 이거는 미덕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미덕이니? 그러네.
난 가끔 이런 생각한다. 맛있는 케이크를 선물 받잖아. 그럼 난 바로 절대 먹지 않아. 예쁘게 한 조각을 조각 내서 우리 남편 거 한 조각, 우리 지아니 거 한 조각을 꼭 챙겨두고 내 걸 먹거든. 우리가 본인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건 시간적 여유가 남아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생기는 게 아니라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우리 엄마들은 의뢰 누군가의 며느리, 딸, 와이프, 엄마로서 살아간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참 많이 놓치거든. 지금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그래서 나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챙겨가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가끔 부모 교육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여유가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쁜 조각 케이크 한 조각 챙겨 놓는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확보시켜야 되는 거야. 내가 은연중에 우리 부모로부터 내 권리를 챙겨가는 걸 보고 배운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동부한 적이 없어서 내가 은연중에 내 아이의 자기 권리감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우리 반드시 한번 둘러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자기 권리감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책 많이 읽으셔라. 나만의 시간 의도적으로 확보해서. 그래서 불합리한 상황에 많은 책들을 읽은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언어가 나올 수 있게 되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용기 내보시라. 용기 내는 건 내가 조금만 힘을 내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용기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점에 서 있는 거야. 가끔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나를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 나 용기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거든. 노력했더니 조금씩 성장하더라. 처음에 자전거 잘 못하잖아. 근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두발 자전거를 능수능란하게 탈 수 있는 것처럼 용기 내보는 것도 연습이다. 엄마로서 내가 내 권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잖아. 그럼 따로 가르칠 필요 없어. 내 아이 다 보고 배워.